결국 저는 경제라고 봅니다. 경제와 안보 두 개라고 봅니다. 하나, 경제는 큰 틀에서는 경제 안보 모두 중도 실용을 확실히 가야 된다. 그러니까 새는 좌우 날개로 나는데 그 중간은 몸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이 진보가 목소리가 좀 강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오른쪽의 보수의 목소리 강할 때가 있지만 결국은 몸통인데 그건 중도이고 실용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 내용은 결국은 경제와 안보 외교라고 봅니다. 근데 경제 부분은 저는 혁신 성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 시대를 열었다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IT 시대를 열었다면, 이제 새로운 우리는 ABCC 시대를 열자는 건데, AI와 바이오와 기후위기, 그리고 컬처, 문화, 이거에서 새로운 도약하는 한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안보 외교에 있어서는 트럼프 2.0 시대는 과거 넥스트 한미 FTA가 필요하다. 과거의 미국 정치는 군산복합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였다면 이번에는 특징은 전통적인 에너지 그룹과 빅테크 기업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한말 비슷한 상황이다.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전쟁에 기초한 세계 질서 재편기에 돌입한 거다. 그런 면에서 미국과 그 넥스트 한미 FTA를 통해 가지고 이 ABCC 그 세 영역에서의 확실한 협력과 또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10,000원씩 해가지고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때부터 연구를 했는데 저는 우리한테 확실한 길이 있다라고 봐져요. 하나는 관세 부분은 우리가 500억 달러 흑자를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1,700억 달러의 에너지를 수입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미국의 에너지를 사주겠다라고 나가는 거죠. 일본 이시바 시게루 수상도 같은 전략을 쓰고 있더라고요. 10년 전부터 그분을 잘 아는데. 그럼 우리가 바이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가격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걸 사야 되는지를 또 협상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에너지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은 러시아하고 유럽을 보게 되면은 결국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수입 못하니까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로 가는 거잖아요. 에너지 안보를 우리는 또 확보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500억 달러 흑자를 보는데 실제로 이 중에서 우리가 60% 이상을 미국에 재투자합니다. 우리가 바이든 정부에 1,000억 달러 이상을 우리가 투자 계획을 했습니다. 150조 이상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 어제 아일랜드 총리가 대략 미국에 투자한 규모하고 우리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예요. 그리고 관세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통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미국과의 주요 나라는 거의 관세가 없어요. FTA 때문에. 그럼 우리가 80개 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그중에 평균으로 내게 되면 몇 개 나라가 좀 제한된 나라가 있어요. 그게 통계 때문에 높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관세가 거의 없어요. 그런 통계에 우리를 넣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거. 전 세계 항공모함을 움직여야 되는데 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선산업. 새로운 전쟁 양상이나 이렇게 오게 되는데 우리의 방위산업. 이건 우리가 미국과 윈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저궤도 위성을 하는데 5G, 6G는 한국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6G는 상용화 성공을 못했지만 저궤도 위성과 미국과 만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한국만큼 좋은 전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IT 기술도 없거든요. 이런 면에서 ABCC로 나아가는 전략적 길목에서 서로 만나는 것. 하나는 에너지, 하나는 바다의 길에서, 하나는 통신의 길에서, 데이터의 길에서, AI 길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트럼프 2.0 시대에 넥스트 한미 FTA라는 글을 써가지고 국회의원한테 다 보냈어요. 한 달 반 전에. 근데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에너지 카드를 들었죠. 알래스카에 가스관을 내라 라고 하는데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800마일짜리 프루도베이라는 데서 주로 이 가스가 생산되고 알래스카가 미국 전체에 쓰는 석유의 31%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건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끌고 와가지고 얼지 않는 데로 오려면 이게 800마일 필요한데 여기 44조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거는 그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죠. 그러나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는 유리한 거죠. 아마 G7 6월 14일 날 G7 정상회의에서 틀림없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거 얘기할 겁니다.
이제 노 대통령이 이제 그 발단이 된 건 저거였습니다. 켈리 차관보가 이제 북한을 갔다 와서 당선자 시절에 쭉 얘기를 하시면서 만나고 나서 노 대통령이 하신 생각이 이 미국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제 참모들 회의를 해서 우리가 미국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각자 솔직하게 발제를 해봅시다. 전부 다 발제. 미국하고 잘 지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다음번 질문. 그럼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경제는 잘 되는 거예요? 국방은? 이렇게 이제 질문이 이어져 가게 된 거죠. 우리가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그러면 이 세계 경제에서 의미 있는 걸 될 거냐. 라고 하니까 개방형 통상국가로 가야 되고 한미 FTA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고, 안보라는 걸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평택 미군기지라는 세계 최고의 미군기지가 생겼죠. 아마 지금 같으면 못 만들걸요.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 안보 부분에서도 우리 길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용산 미군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전하고 나면 100만 평 같은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것도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변화되는 질서에 결국 우리가 카드가 무엇인가, 우리가 실력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서로 협상하는 게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하자는 대로 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다른 건 당시로는 중국이 부상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주로 관세, 수출을 지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세 장벽을 낮추는데 한국과 미국이 맞추면 전 세계에 우리가 유리한 환경을 갖는다는 이런 거인데, 지금은 장벽이 지금 WTO가 무너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뭐냐면 미중 패권 기술 전쟁의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너지의 변환이 크게 오는 건데, 그런 걸로 보게 되면 AI 동맹이라는 거.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에너지 부분에서 안보를 꾀하면서 관세 압박을 피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조선이나 바다의 연대의 시대를 가져오는 거죠. 왜냐하면 북극 항로가 열리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쇄병선이나 우리가 항공모에는 다 선박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관세라는 걸 통해서 상호 이익을 꾀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새로운 기술 전쟁에 있는 길목 몇 가지에서 한미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내자,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 관세나 전 세계에 하는 부분이 조정 국면을 겪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월마트의 제품의 40%가 중국산이에요. 관세를 높이면 물가가 폭등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국면을 저는 거치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는 미국의 현 정부는 대부분 다 기업인 출신들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벤스 부통령, 일론 머스크, 그죠? 그 다음에 백악관에 보면은 삭스라는 사람은 가상자산이자 AI 담당자거든요. 그 다음에 국방 차관도 펀드 매니저 출신이죠. 에너지부 장관은 MIT 출신의 세일가스 CEO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업인 중심으로 되는 건데, 이게 빅테크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이런 면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봐야 돼요.